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구자혁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LLM 기반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주제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 대한 오버뷰와 그리고 시계열과 LLM 두 모달리티 간에 어떻게 얼라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이제 그 관련된 두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예측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MTS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TSF의 핵심은 여러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미래의 다차원 값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점 t마다 d개의 변수를 가진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x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는 모델에게 과거 L개의 시점을 묶는 입력 윈도우를 입력으로써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과거 L 길이의 다별량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forecasting horizon H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많은 연구에서 96, 192, 336, 720과 같은 시퀀스 길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X 변수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이루어졌을 때 미래 시점에 대해서 동시에 예측을 하는 식으로 이 다별량 시계열 예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계열 예측은 현재 많이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패칭 기법부터 해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SSM에서 파생된 만바 모델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 현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아니면 LLM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LLM을 활용한 타임 시리즈 예측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LLM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를 별도의 변환 없이 텍스트로 취급을 해서 LLM에 직접 입력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퀀타이제이션, 토크나이제이션 스테이지라고 해서 연속적인 어떤 실수값인 시계열 데이터를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LLM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는 얼라이닝에 대한 기법인데요. 시계열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 값에 대해 어떤 해당 벡터 공간을 LLM의 언어 인베딩 공간과 얼라인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인데요.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VLM, 클립과 같은 모델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툴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그냥 LLM을 어떤 보조 설명 가능성으로서 활용을 하는 식으로 총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라이닝에 대한 논문을 이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얼라이닝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방식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사도 매칭 기반의 정렬, 시밀러리티 매칭입니다. 이는 보통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TS 인코더나 텍스트 인코더 각각을 따로 처리를 해서 두 벡터 사이에 이제 이런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LLM as 백본으로서 이런 인코더와 디코더를 전부 다 LLM 모두를 활용을 해서 인풋부터 추론, 리즈닝까지 전부 다 LLM에게 맡겨버리는 태스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이제 2024년 유립스에서 발표한 Are Language Models Actually Useful for Time Series Forecast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페이퍼이고요. 또한 최근 LLM 트렌드를 확실한 근거 없이 가져다가 적용하는 몇몇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며 6개의 리서치 퀘스천을 활용을 해서 LLM이 정말 시계열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규명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문제 정의와 키 컨트리뷰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결합한 타임 시리즈 분야에서는 한 가지 가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이 LLM이 텍스트에서는 시퀀셜 디펜던시를 잘 이해를 하고 반영을 잘 하는데, 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도 이 시퀀셜 디펜던시를 잘 반영을 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가설은 좀 불명확할 수도 있고 한번 검증이 필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LLM과 다별량 시계열 예측 사이에서의 어떤 정말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타임 시리즈 인코더나 어텐션 모듈이 LLM보다 더 좋은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LLM으로 대체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를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토대로 실제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교 실험을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LLM이 빠져 있을 때, LLM을 어텐션 모드로 바꿨을 때, LLM을 트랜스포머로 바꿨을 때, 이러한 식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LLM 모듈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LLM의 프리트레인된 어떤 웨이트를 다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실험을 했을 때도 성능 차이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또한 시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적 의존성에 대해 데이터 셔플링을 함으로써 아예 배제를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방법론이 아직 강력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보였으며, 자세한 실험 내용은 이후에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 모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총 3가지의 LLM 기반의 시계열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GPT-4TS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유립스 2023년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모델이고, 이 모델의 어떤 로직 같은 경우에는 LLM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프로즌 시키고, 또한 일부 레이어만 트레이닝을 한 어떤 파인 튜닝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에 LLM의 어떤 범용적인 패턴 인식 능력을 시계열 예측에 트랜스퍼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이때 당시에 소타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모델은 타임 LLM이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리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을 해서 프로즌 LLM이 시계열 패턴을 언어처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게끔 설계한 모델인데요. 여기서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이는 시계열 데이터 숫자를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패턴으로, 언어적 표현으로서 변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셋의 도메인 지식과 통계 정보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함께 입력하여 LLM의 추론 능력을 시계열 예측에 전이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포캐스팅이라는 CARF 모델인데요. 이는 AAAI 2025년에 나온 논문으로 이 텍스트와 시계열 처리하는 듀얼 브랜치를 설계를 해서 시계열의 데이터 어떤 특징과 출력을 LLM의 텍스트 인베딩 공간에 정교하게 얼라인시켜 언어 모델의 표현력을 전이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 프레임워크는 크로스 모델 매칭 어떤 모듈과 이 로라 어댑터를 활용을 해서 두 모달리티 간의 간극을 줄이고 잘 얼라인하여 추론 시에는 시계열 경로 단독으로만 이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서 가벼우면서도 높은 성능의 빠른 예측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LLM 모듈이 그대로 있을 때, 그러니까 기존 LLM 기반의 모델로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A를 기준으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B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LLM 블럭 자체를 아예 빼버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인코딩 과정을 거친 입력 토큰들을 기존 참조 모델의 마지막 출력층 파이널 레이어로 직접 이제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C 같은 경우에는 이 LLM 모듈을 기본적인 셀프 어텐션
한 개만 활용을 해서 이 거대한 언어 모델을 무작위로 초기화된 단일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로 교체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LLM 모듈을 단순 트랜스포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초기화되어 있는 단일 트랜스포머 블록 하나를 이제 교체를 하게 돼서 이 기준점에 대해서 총 세 가지의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세팅입니다. 데이터셋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ETT 계열의 데이터셋과 전기, 교통, 날씨, 질병과 같은 모든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위에 ETTM이나 H와 같은 경우에는 6대 2대 2로 분할을 하고 아래쪽의 데이터셋들은 7대 1대 2 비율로 데이터를 스플릿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또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환율 데이터나 아니면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데이터, 아니면 택시 승차 데이터, 현금 인출 데이터, 거시경제 지표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데이터셋들도 활용을 해서 실험을 정교하게 진행을 합니다.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MSE 로스와 MA 로스를 활용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GPT-4TS 모델 먼저 설명을 드리면 ETH-H1에서는 LLM을 적용한 모델이 훨씬 더 이제 성능이 더 잘 나왔지만 ETT-M2 데이터와 ECL 데이터셋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는 LLM을 안 쓰거나 LLM을 트랜스포머로 대체를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ECL 데이터는 LLM이 포함된 모델을 활용했을 때 가장 로스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임 LLM 같은 경우에는 LLM을 썼을 때 성능이 모든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다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칼프에 대한 모델에서도 타임 LLM과 동의를 하게 LLM을 썼을 때 훨씬 더 성능이, 그러니까 로스가 더 높게 나오고 LLM을 안 쓰거나 아니면 트랜스포머로 바꿀 때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운 건 LLM이 포함되었을 때 더 사실상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후 페이지에서는 이제 리서치 퀘스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답과 그러한 대한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예측 성능에 대해서 LLM의 어떤 프리트레인된 LLM 모델이 과연 기여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표를 보게 돼도 이 현재 트렌드처럼 여겨지고 있는 LLM 기반의 시계열 예측 방식이 실제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타임 LLM 같은 경우에도 LLM 블록을 걷어내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LLM을 단순 구조로 바꿨을 때, 특히 트랜스포머 블록을 대체를 했을 때 훨씬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타임 LLM 자체에 대한 그 성능은 이긴 횟수가 아예 없죠. 그리고 파라미터 수 자체도 정말 압도적으로 LLM 모듈을 안 썼을 때, 대체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퍼는 실제 타임 LLM에서 제시한 실험에서의 오리지널 페이퍼 결과값도 함께 비교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타임 LLM뿐만 아니라 GPT-4TS 모델이나 칼프 모델에서도 이 26개에 대한 어떤 그 윈 레이트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실제 모델, 그러니까 LLM이 포함된 모델이 훨씬 더 윈레이트가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명하게도 LLM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동일하게 오리지널 페이퍼와도 비교를 했을 때
리프로듀싱을 할 때 성능이 더 잘 나온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확실히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이 실험을 돌렸을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 LLM 기반의 방법론이 이 계산, 연산 비용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그림에서도 각 모델별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이 추론 시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론 시간의 경우에는 최대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샘플링당 어떤 추론 시간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가 풀어진된 경우에도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시에 상당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LLM이 포함된 내용인데 확실히 크게는 뭐 몇백 배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표를 실제 수치적인 것을 확인을 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28.2배 그리고 2.3배, 1.2배가 더 트레이닝 타임이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연산 비용에서는 LLM의 어떤 방법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리서치 퀘스천 세 번째로서는 이런 이 LLM 모델이 그러니까 사전 학습된 LLM 모델이 과연 이 예측 태스크의 성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는 사실 시계열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LM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숫자의 흐름도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가정으로 아까도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LM은 시계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이 실제로 여러 모델에서 그러니까 LLM을 적용한 여러 모델에서 성능이 올라가는 이유는 LLM이 타임 시리즈 형태를 잘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를 LLM 인풋에 맞게 잘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나중에 합숙시키는 파인 튜닝 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LLM의 어떤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랜덤 웨이트에서 시계열 데이터만 보고 새로 학습하는 것이 더 성능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을 결합한 이 부분이 프리트레인이 없을 때 훨씬 더 윈레이트가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LLM의 어떤 표현, 시퀀셜 디펜던시를 하는가 이 타임 시리즈에 이것도 확인을 했을 때 셔플링을 해도 성능의 차이가 없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퍼포먼스 디그레이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셔플링을 할 때 이제 전체 시퀀스를 무작위로 섞는 방식, 그리고 앞부분만 섞는 방식, 뒷부분 절반만 섞는 방식, 그리고 마스킹, 입력값 일부만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하율을 확인을 했을 때 사실 이 가설 자체는 시계열 예측은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실험표를 확인을 했을 때는 그 모델이 사실 순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계적 수치, 분포만 보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임 시리즈 LLM 모델은 순서를 엉망으로 섞었을 때도 발생하는 성능 저하율이 LLM을 아예 안 쓴 단순한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LLM 모듈이 빠졌을 때도 사실 성능 저하율이 큰 차이를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퓨샷 환경에서 프리트레인된 가중치에 인코딩된 어떤 지식이 성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이제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할 때 10%의
사용을 해서 모델과 어블레이션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한 내용인데요. 이 라마, 타임 LLM 모델에서 쓰인 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 비싼 라마를, 그러니까 굉장히 빌리언 수가 많은 라마를 씀에도 그냥 LLM 없이 직접 예측하는 승률이 거의 8대 8로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PT-2, 이 칼프 모델에서 사용한 GPT-2 LLM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LLM을 제외한 가벼운 모델이 14번의 태스크 중에 12번을 이기는, 그러니까 LLM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부족할 때 LLM의 사전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가설과 기대는 시계열 예측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성능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렇게 LLM을 제거해도 성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그러면 이 패칭과 어텐션 구조에서 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왜 단순한 방식이 잘 작동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패칭 방식이나 아니면 디컴포지션 방식을 토대로 시계열 모델에서 흔히 쓰이는 인코딩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칼프 모델에서 쓴 이 타임 시리즈 인코딩 방식 등을 사용을 하고 또한 단순히 리니어 트랜스포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LM 기반의 어떤 시계열 모델의 성능은 LLM의 언어적 지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패치 단위로 쪼개고 어텐션으로 관계를 파악하는 구조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페이퍼에서의 가장 마지막 리절트 부분입니다. 사실 이 논문 자체가 실제 현재 트렌드, 그러니까 LLM 베이스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부터 반박을 하는 페이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구자들은 왜 단순히 유행을 따라서 LLM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LLM 컴포넌트가 왜 필요한지, 왜 이걸 쓸 수밖에 없는지, 과연 LLM 성능과 연산 비용 간이 합리적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LLM뿐만 아니라 더 작고 단순한 모델이 성능이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패칭 기법이나 어텐션과 같은.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저렴하게 배포할 수 있고 해석이 쉬운 확장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시계열 태스크 중에서도 포캐스팅 측면에서만 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LLM이 시계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류 문제나 QA와 같은 다른 태스크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셋을 실험을 할 때도 좀 한정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모두 일정한 시간 타임 유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이면 1시간, 5분이면 5분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이 일정한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리얼월드 실생활 데이터들은 불규칙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소개드린 논문 이후에 나온 시계열 데이터와 LLM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해석 가능성을 높인 Enhancing Time Series Forecasting via Multi-Level Text Alignment with LLMs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5년 DASFAA 컨퍼런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쓰이는 얼라이닝 방식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대조학습 기반으로 얼라이먼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 빈도, 값을 분석을 해서 가장 유사한 단어 임베딩과 매핑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의미론적 브리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 추세를 가진 시계열이 하락을 의미하는 단어와 미스얼라이먼트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프로토타입스 리프로그래밍 관련인데요. 시계열 패치를 선형 레이어를 토대로 텍스트 프로토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LLM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실 시계열의 실제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의미적인 프로토타입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emantic Informed Prompt인데요. 시계열을 패턴화한 걸 텍스트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LLM을 활성화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 페이퍼에서 제안을 하는 얼라이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앵커 기반의 어떤 멀티레벨 얼라이먼트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와 시즈널, 레지듀얼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하고 텍스트 앵커와 정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예측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계열 표현의 해석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각 시계열 구성 요소가 어떤 텍스트적 의미와 연결되는지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백본 모델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LLM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입력단의 얼라이먼트 방식만 개선을 해서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멀티레벨 텍스트 얼라이먼트입니다. 이 원본 시계열 자체를 추세, 계절성, 잔차로 분해를 하고 각 성분에 그에 맞는 텍스트 앵커를 표현으로 변환을 해서 정보 손실을 줄이고 해석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트렌드 자체는 해석 가능한 앵커와 정렬을 하고 계절성과 잔차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높은 성능을 달성한 다는 컨트리뷰션은 여러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 소타보다 정확도가 높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어떤 시계열을 모호한 텍스트로 변환의 의미가 왜곡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계열을 성분별로 쪼개고 증가, 감소와 같은 명확한 단어 앵커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 페이지부터는 상세하게 인풋부터 프레딕션까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인풋 분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트렌드랑 시즈널 그리고 레지듀얼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 유징 루이스 STL 또는 무빙 에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분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해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패칭을 뽑게 되는데요. 토큰 단위로 잘라서 패칭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멀티레벨 텍스트 얼라이먼트라는 방식인데요. 이는 패치화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 공간으로 리프로그래밍하고 성분별로 다르게 포커스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는 이 부분인데 이 트렌드 얼라인 자체는 사실 해석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추세는 텍스트 형태로 표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텍스트 앵커와 직접 정렬을 해서 decrease나 increase, stable과 같은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정렬을 함으로써 이 해당 모델이 이 데이터는 상승 추세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즈널과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단어로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세와 같이. 따라서 LLM의 워드 토큰 임베딩에서 학습된 텍스트 프로토타입스를 직접 정렬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리지두얼이 시즈널보다 좀 더 불규칙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의 개수를 더 많이 할당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태우고 이후에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구한 정렬된 임베딩만 넣는 것이 아니라 LLM이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텍스트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입력으로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도메인 노리지를 같이 줌으로써 데이터셋의 배경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요약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이 태스크 인스트럭션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표현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쓰이는 LLM 백본 모델은 GPT-2 이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당연히 프리즈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프로젝션,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디노멀라이제이션, 그 서메이션까지 해서 마지막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서의 셋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아닌 거 그리고 LLM 기반에 대한 다양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을 활용을 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잡았고 또한 평가 매트릭 또한 MSE, MA 로스를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롱텀과 숏텀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절트 같은 경우에도 인풋 시퀀스 랭스를 512로 고정을 해서 일관된 이 모델 성능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실험표를 보시게 되면 EDT-H1, H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LM4TS나 PatchTST에서 조금 더 소타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데이터셋들을 봤을 때 MSE 기준으로 뭐 23.3% 그리고 26.8%의 성능 향상을 달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최고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성능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유사한 텍스트 리프로그래밍 방식을 활용한 타임 LL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 로스 부분에서는 ECL이나 트래픽 그리고 ETH2에서는 패치 TST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 해당 제한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실험표에서는 제로샷 러닝에 대한 실험표입니다. 이 또한 인풋 시퀀스는 512로 고정을 해서 일관된 성능을 보이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제로샷 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데이터셋에서 훈련된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데이터셋에 추가적인 파인 튜닝 없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로샷 러닝을 평가하기 위해서 ETT 계열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요. 다른 모델들 대비 제한된 모델이 굉장히 제로샷 태스크에서 좋은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ETT-M2에서 ETT-M1에 대한 실험에서는 타임 LLM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ETT-M1 자체는 15분 단위의 고주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노이즈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TT-M2 데이터셋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나 시즈널, 레지듀얼 같은 이 원본시 계열에서 분해를 했을 때 이 앵커 얼라이먼트와 좀 덜 부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태스크만 조금 더 성능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버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A를 보시게 되면 얼라이먼트 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성능이 75% 이상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나 계절성, 그리고 레지듀얼 이 세 가지 성분 모두를 정렬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보시게 돼도 이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 같은 경우에도 의미 없는 단어를 앵커로 사용하면 오차가 커지지만 이런 동의어 앵커를 활용을 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없어서 모델이 단어의 실제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한 데이터 입력, 그러니까 잘 정렬된 인베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도메인 지식을 함께 제공을 했을 때 LLM의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여 어떤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에 대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트렌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텍스트와 연결해서 해석하는지를 시각화한 그림이고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은 ETT-M1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시계열의 트렌드 패치스와 미리 정의된 어떤 앵커 단어들 사이에 어텐션 스코어를 히트맵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를 활용한 어떤 어텐션 맵인데요. 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단어들이 실제 해당 추세를 보이는 시계열 구간에서 높은 스코어 값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B를 봤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벌드나 어떤 초콜릿처럼 이러한 단어들은 앵커를 활용을 했을 때 스코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 LLM을 활용한 멀티레벨 텍스트 얼라이먼트 기반의 시계열 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시계열을 단순히 숫자 토큰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앵커와 텍스트 프로토타입, 그리고 이를 얼라이먼트에서 의미적 해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얼라이먼트 모듈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사실 앵커 선택과 그리고 토큰 정렬 방식의 성능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하지 못한다면 성능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산량 증가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멀티레벨 얼라이먼트 구조는 일반 풀캐스팅 모델 대비 연산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향후 퓨처워크를 세워볼 수 있는데 이 얼라이먼트 모듈 자체를 자동 앵커 셀렉션이나 뭔가 동적으로 토큰 앵커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모달 리즈닝을 확장을 해서 시계열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다른 모달리티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효율성 자체에서도 얼라이먼트 연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토큰 프루닝을 적용을 하거나 스펄스 얼라이먼트를 좀 잘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M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 얼라이닝 측면에서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